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어젯밤 금융시장은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좀 굉장히 좀 평상시와 다른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변곡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굉장히 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좀 생각이 많고요. 아직 이 생각이 온전히 다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젯밤에 금융시장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나름의 제 시나리오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만들게 하거든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있지만 저 나름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제 움직임을 보니까 이거 내 시나리오대로 안 가네? 라는 생각을 일단 처음으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시나리오 변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독특하게 봤던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좀 두서없이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저도 아직 머릿속에 생각이 좀 덜 정리된 부분이 있고 완전히 결론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띄는 점부터 하나씩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국제유가의 급락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어젯밤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104달러가 붕괴되지 않고 104달러만 지키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시원하게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붕괴를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104달러를 지켜야 제가 이제 국제유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104달러 붕괴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이 없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꾸긴 할 건데, 하여튼 일단 국제유가와 관련된 제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겁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경기 침체는 잘 나지 않는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지난번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국제유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월봉입니다. 국제유가 월봉. 여기다가 S&P를 한번 겹쳐놓고 볼게요. 자, 여기는 갈색 선이 S&P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언제를 볼 거냐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볼 겁니다. 사례를 많이 볼 것도 없고 요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는 어떤 딱히 큰 위기가 나지 않는다. 진짜 어떤 위기가 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고점을 찍고 탁 꺾이는 순간부터 이제 어떤 본격적인 위기가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일단 어떤 자료로 삼아서 이번에도 그렇겠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계속 짜불짜불 빠지긴 하지만 당장 대폭락이나 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본 게 104달러는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125달러, 150달러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구나라고 일단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어젯밤 어떻게 됐어요? 어젯밤 일단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잠시 장중에 붕괴시키면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가야 될 때 못 간 거예요. 104달러에 대한 지지력 쌍바닥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건 무참히 깨버린 거거든요. 상승해줬어야 될 날에 상승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거 분위기는 확 급반전이 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엄밀히 따지면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는 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 때 못 가고 장대음봉으로 얻어맞아서 분위기가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서 95달러를 붕괴시켜야 완전히 하락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은 요 자리가 95달러 정도 자리인데 여기를 붕괴시켜야 이제 국제유가 완전 하락 추세인데, 물론 아직 하락 추세가 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지만 근데 이게 갔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갔기 때문에 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음봉을 봤으면 이거 하락 추세로의 전환, 95달러 붕괴되고 이제 완전 국제유가가 아래로 꺾이는 것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 뭐가 달라졌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침체가 나지 않는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다 꺾이는 순간부터 이제 세계 경기가 좀 진짜 위축되고 진짜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계속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104달러 위에 있길래 아유 그래 금융시장 계속 짜불짜불 빠지고 위기는 좀 늦게 올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거 보니까 바로 국제유가 꺾이는 거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떤 위기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이 어떤 뭐 그죠?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그죠? 약간의 생각 변화. 침체가 오긴 올 것 같은데 침체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내 예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거죠. 사실 뭐 별 의미 없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내년 봄쯤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진짜 큰일이. 그래도 올해는 버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보면서 올해도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올해 겨울은 버티겠어 라는 생각 정도까지 해봤어요. 그냥 막연한,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뭐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빨라졌다라는 거, 이게 좀 일단 독특하게 봤던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제 그 와중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좀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하락이라는 게 우려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우려를 먹으면서 자라요. 지금 이러한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이 어젯밤에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라는 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볍게 봐주선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뭐 물론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저게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추세 전환은까지, 이 증시가 추세 전환되는 데는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젯밤 뭐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증시가 뭐 확 그렇게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근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국제유가 저렇게 뭐 침체 어쩌고저쩌고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와중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상승 마감을 하니까 이거 일단 굉장히 주의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죠. 사실 그래요. 아직까지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미국이건 유럽이건 뭐 일본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아직까지 의미 있는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모든 이런 하락 추세의 끝은 투매가 나와야 결과적으로 끝이 나는데, 의미 있는 투매를 보인 증시도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 이런 점들, 혹은 또 그런 뭐 더러운 분위기들, 혹은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일단 계속 증시가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 세상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빠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어젯밤에 저런 경기 침체 우려고 뭐 저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반등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죠? 일단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이제 하방은 끝났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차분하게 고점과 고점 연결한 선 이렇게 딱 그어 보시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올랐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야, 저 정도 경기 침체 우려 나고 국제유가 저렇게 됐으면은 그래도 증시가 좀, 그죠? 위험자산 회피 이런 게 나타나면서 좀 하락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저게 반등을 하네, 라는 걸 이제 어젯밤에 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한쪽에선 국제유가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당장 경기 침체가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나 그만 빠지겠다고 저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물론 어젯밤 이런 움직임들에 보면은 그 신뢰도 자체는 국제유가의 급락이 훨씬 신뢰도가 높겠죠. 증시의 반등은 솔직히 신뢰도가 좀 낮겠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좀 눈에 띈다라는 거. 좀 굉장히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전달이 잘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영상 녹화하고 아래 글 쓰면서 좀 더 한번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런 점들이 좀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한쪽에선 경기 침체라 하는데 한쪽에서는 증시는 또 반등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좀 고민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증시에 대한 대응을 할 만한 건 아직까지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할 게 좀 많았습니다, 그죠? 예. 유럽은 급락했어요. 예, 유럽이 급락한 이유는 대략적으로 아시죠? 어젯밤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있었더라고요. 유니퍼라는 독일의 유럽 최대의 그 어떤 에너지 기업이 있었는데, 요게 이번에 러시아와 전쟁 나면서 천연가스 가격 폭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구제금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오후 4시쯤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 시장 개장할 때쯤 나온 뉴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는 폭락을 했죠. 2%, 2.9%니까 3% 가까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다고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그래도 어젯밤에 리플 보니까 다들 야 환율이 저렇게 오르는데 코스피가 박살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내일 이거 코스피 무조건 박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논리적인 뷰입니다. 논리적인 뷰인데 시장이 반드시 매일매일 논리적으로 움직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안 그래도 어젯밤 리플 보니까 너무 다들 어떤 기대감에 젖어 계시더라고요. 막 유럽 폭락하고 이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우려가 되더라라는 거. 이 투자자들이 너무 설레발 떨면 그쪽으로 안 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 증시 오히려 올라 있더라라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죠? 이 유니퍼라는 기업의 이 구제금융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급락했고 여기에 더해서 뭐 노르웨이 유전 파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장 개장 직전 같은 경우는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2% 가까이 S&P 장 초반 2%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안전자산 선호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사람들이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크게 떨어지고 그런 진짜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그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는 뭐냐? 달러하고 채권만 매수하고 나머지 다 매도하는 거. 그리고 빅스 올라가고 있고 요게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였는데 이게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미국 개장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미국 증시는 일단 반등을 했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왜 어젯밤에 그럴 수도 있었냐? 왜 어젯밤에 미국이 상승할 수도 있었냐? 이거 지금 미국 증시에 당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금리잖아요. 미국 증시에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 금리가 어젯밤에도 크게 떨어졌다고요. 왜 금리가 떨어졌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안전자산 선호 나타나니까 금리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플레 우려 해소 혹은 뭐 다시 유동성의 시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금리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나스닥 주식 IT 빅테크 유동성에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IT 빅테크잖아요. 나스닥 그런 거하고 비트코인들 그런 거 가서 우르르르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 나스닥만 올랐다라는 거예요. 나스닥 빅테크만 올랐죠. 빅테크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근데 이제 S&P에서도 빅테크의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상승 마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 다른 건 다 빠지긴 했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었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 오르는 게 별로 이게 건전한 건 아니죠. 그죠? 별로 건전한 건 아니에요. IT 빅테크가 오르면서 여기도 다른 섹터에도 좀 초록불이 들어와줘야 건전한 겁니다만 별로 건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가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그죠? 나스닥 시장의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하게 되긴 됐습니다. 어젯밤 만약에 이제 진짜 급락해서 마감을 했으면 다시 전저점까지 테스트하러 가는 거거든요. 3710까지 가고 다시 뭐 3680까지 가고 이런 거였어요. S&P가. 근데 일단 기사회생한 겁니다. 기사회생.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죠. 나스닥도 그래. 나스닥도 어젯밤에 만약 급락했었더라면 11,250까지 목표치 열리고 11,150 뭐 이런 자리까지 목표치 열리면서 전저점 테스트하러 갈 수 있었는데 위기가 극복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쌍바닥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버티잖아요. 저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저런 거요. 이제 평단가가 그저 중요한 거죠. 저처럼 아예 평단가가 확 좋아버리면은 저런 상황에서 좀 더 버텨볼 수 있고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평단가가 안 좋고 그러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식은땀 날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튼 잘 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물론 겁은 들였지만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뭐 중요한 추세선을 돌파한 척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전히 어젯밤에 이런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저걸 갖고 뭐라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심해야 된다고요. 저거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 빠지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반영이 무섭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무튼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벤트 이제 오늘 밤에 이벤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잘 봐야 되겠죠. FOMC 의사록 공개하고 뭐 제조업 지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 살펴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주식시장 좀 더 보자면은 어젯밤에 결국 살리긴 살린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그죠? 27자리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27을 죽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잘 싸우고 있긴 한 겁니다. 이 빅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건 S&P 지수의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S&P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지 않습니까? 0.1%밖에 안 올랐으니까 일단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7 부분 싸움 계속 잘 봐야 됩니다. 27 붕괴되면 진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건데 27 지켜주면은 그죠? 계속 시장은 불안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제가 어젯밤에 혼란스럽다라고 본 거예요. 악재가 나와도 시장은 빠지지 않고 그 와중에 국제유가는 급락하면서 당장 세상이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것들 뭐 하여튼 그래서 올라왔고요. 반도체 지수 같은 거 상승 마감했고요.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중요한 거는 저런 점이 아니죠.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는 달러 인덱스의 급등이죠. 그죠?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달러가 급등했다라는 게 사실 한국 증시에는 오늘 가장 큰 독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장중에 환율이 1315원까지 치솟기도 했었죠. 예. 당연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 코스피도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런 거라고요. 지금 잘 안 빠진다고요. 잘 안 빠져. 예. 이 전저점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지지력이 좋아요. 300자리 지지력이 정말 강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06자리를 돌파한 착 306자리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306을 깨지는 않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 전저점 지지력 있고 이런 자리에선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이런 자리를 붕괴시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여기 지금 지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선 정말 잘 움직여야 중요한 지지선이 있잖아요. 이거 붕괴시키고 싶으면 정말 잘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기서 어설프게 개파락 출발하고 이러면 오히려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고 오히려 지지선을 강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잘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했던 이런 모습들이 결코 잘하는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여요. 제 눈에요. 이건 하방 포지션을 보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저였으면 제가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잡고 싶다라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오늘 아침에 개파락하면서 한번 뭔가 해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106을 깨진 않았으니까 오늘 아침 정도에 매수를 한번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아래쪽에 이 지지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네, 지지력이 있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좀 고민이 좀 되는 자리긴 하죠. 반도체 지수는 이제 어젯밤에 좀 장대 양봉 만들어내고 상승 마감했으니까 당분간 그래도 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좀 빠지는 건 어렵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한국 증시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있고 사실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아래쪽에 이 장대 양봉 살아있으면 이거 삼성전자 좀 하락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7월 4일날 급등했던 이 1.6% 상승했던 이 장대 양봉이 훼손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또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57,600원 정도, 500원 정도 되는 자리를 돌파한 척 하지 않으면 탄력적인 상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긴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다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뭐 어떤 뭐 대박을 기대하고 이런 거는 지금 조금 좀 무리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는 좀 긴장해서 보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경기 침체로 와서 대폭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좀 계단식으로 좀 버티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로에 와 있는 자리란 거죠.
그리고 FOMC 회의 직전에 실제로 시장이 좀 먼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이슈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301원인가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게 넘어가서 시세가 폭발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젯밤에 한 것 같은데 이 유로존의 급락이 이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서 실제로 그래서 1310원까지 장중에 환율이 터치를 하고 지금 살짝 뭐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그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환율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제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저항이 잘 없습니다. 이거 이제 일봉에서 봐서는 이제 저항 보이지도 않고요. 주봉이나 월봉 단위로 봐야 이제 그나마 어떤 저항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주봉입니다. 주봉 단위로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여기 1315원, 10원 이 정도 자리가 좀 어떤 좀 중요한 자리예요. 그나마 여기가 어떤 약한 저항이긴 합니다. 약한 저항. 이 자리를 넘어서면은 그래도 한 1350원까지는 조금 혼조한 구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1350원까지는요. 1350원 돌파 한착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엔 1400원, 그 다음에 뭐 1480원, 그 다음에 푹푹푹 올라갑니다. 예. 물론 지금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지금도 많이 움직일 수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지금 이제 이 자리, 1310원 돌파, 1310원 정도 돌파 한착하면은 약간 혼조한 구간, 여기 저항이 그나마 하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한국 증시는 이래저래 좀 깝깝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증시가 막 폭락하느냐? 아직까지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을 붕괴시켜야지 폭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선물 300을 붕괴시키기는 제 생각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300 붕괴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300 붕괴가 이렇게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전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코스닥도 반등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좀 이래저래 좀 드릴 이야기가 좀 많아서 굉장히 좀 두서없이 좀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제가 하여튼 글 잘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글 한번 작성해 볼 테니까 나중에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요것도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죠? 미국이 경기 침체 공식 선언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근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한 이례적인 현상이 전망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게 어쩌면 최악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연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죠? 고용은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계속 금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요. 이런 건 결국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여튼 뭐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